일상이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법칙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순서에 관계없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어요. 인센티브 적용 원칙인데, 우리는 사람이 어떤 보상을 받으면 더 열심히 할 것이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어떤 내적 동기에 의해서 하던 일을 갑자기 인센티브라는 보상, 돈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보상을 받게 되면 뇌는 이 일을 다르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 일로 돈을 받다니 이 일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닌가 보네. 그러니까 인센티브에 역효과가 생기는 거죠. 자발적 동기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가를 지불하겠어, 그러면 오히려 그 일을 그만두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 관계에서 돈이 개입되게 되면 우리는 그 돈으로 인해 다른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예전에 다른 책에서 본 내용인데, 유치원에서 아이를 이제 데려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6시까지라고 가정을 할 때 6시 넘어서 오는 부모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굉장히 미안해했다고 합니다. 아유, 선생님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그런데 그걸 페널티를 내게 했어요. 그러니까 늦으면 늦은 만큼 거기에 맞는 돈을 내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미안해하는 감정 표현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아유, 선생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이게 아니라 돈 내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아예 더 늦게 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돈이 상황을 변화시키고 관계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인센티브의 역효과는 노동시장의 오랜 딜레마라고 합니다. 어떤 실험을 했는데 각각 그 일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달리한 거예요. 칭찬을 하는 보상, 피자를 주는 보상, 그리고 돈으로 보상하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돈을 받는 게 제일 이익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칭찬이 가장 높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일에 대해서 자발적, 내적 동기, 그리고 그에 대한 인정, 어떤 칭송, 이런 것들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피자가 돈보다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튼 돈이 관계되면 뭔가 내가 비인격화되는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아까 유치원에서 미안해하는 감정이 없이 돈 주면 되잖아 이렇듯이, 아니 이 회사에서는 나에게 고마워하는 감정은 없고 야 돈 주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한다고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자가 오히려 돈보다 더 좋았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인센티브, 외적 동기가 다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적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은 외적 보상, 인센티브가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린 시절을 봐도 알 수 있죠. 어린이들이 시금치, 야채 이런 거 먹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김밥을 줘도 야채만 뺏어 먹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인센티브를 주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방 청소하는 거 하기 싫잖아요. 자발적, 내적 동기 이런 거 기대하기 어렵죠.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 용돈을 준다거나 이런 경우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부부관계법. 남성과 여성은 많은 면이 다르잖아요.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여성은 감정적 친숙함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야 이제 신체 접촉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남성은 일단 신체 접촉의 가능성이 있어야지만 감정적으로 소통을 나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부관계의 갈등의 악순환으로 빠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성이건 남성이건 목적은 결국 친숙함이잖아요. 그 순서만 다를 뿐이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번갈아 가면서 양보를 해보라는 거예요. 하루는 이야기를 먼저 나눈 다음에 감정적으로 친숙함을 나눈 다음에 신체 접촉을 하고, 또 하루는 일단은 신체 접촉을 먼저 한 이후에 이야기를 나누는 감정적 친숙함을 공유하는, 이 저자는 이 방법을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있어요. 효과를 보장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나 연인 관계에 계신다면 한번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스포트라이트 효과. 살아가면서 늘 겪는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인간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보여주는 관심, 주목을 과대평가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만큼인데 아주 높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어떤 실수, 창피한 일을 한 거야. 남들은 요만큼 관심이 있고 관심이 거의 없는데 본인은 아주 크게 관심을 가질 거라고 기대를 해서, 예상을 해서 거기에 막 감정적으로 매몰돼서
쩔쩔매는 거죠. 몇 날 며칠을 괴로워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스포트라이트 효과에 빠져있군,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특이한 티셔츠, 보면은 창피한 그런 티셔츠를 입고 캠퍼스를 활보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본인에게 물어봤죠. 얼마나 관심을 받을 것 같냐? 그러면 뭐 이만큼 관심을 받을 것 같다. 근데 실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관심이 갔었냐? 얼굴을 인식할 수 있겠냐?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거는 반대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좋은 성과를 내거나 큰 공, 인기를 얻었어요. 이럴 때 강한 스포트라이트 효과를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이만큼의 조명 효과를 기대를 하는데 실제 사람들의 주목도는 또 이만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도 짧다는 거예요. 실제 뭐 연예, 문화계 쪽도 그렇잖아요. 어떤 작품으로 막 대박을 터뜨리고, 그런데 그런 것이 몇 달 가지 않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지켜보죠. 중요한 점은 뭐냐면 남들은 나에게 그만큼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부정적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항상 당당하게 행동하라는, 조던 피터슨 교수가 인생의 1번 법칙이 뭡니까? 어깨를 펴고 당당히 서라. 내가 어떤 실수, 창피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내가 당당하면, 우리 이 책에서 배웠잖아요. 동조 효과. 내가 당당하면 사람들이 뭐 별일 아니었었지, 이렇게 동조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움츠러들고 창피해하면은 아이고 큰 실수를 저질렀어 역시,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내가 스포트라이트 효과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항상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내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어떤 덕성, 성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딱 하나의 중요한 성품을 꼽으라면 바로 인내심이 되지 않을까. 이 책에서는 이제 마시멜로 효과, 우리 이 개념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어린 시절에 마시멜로를 참았을 경우에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 뭐 사회적으로도 더 크게 성공하는 경우, 그러니까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는가, 충동 조절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당장 저걸 먹고 싶고 당장 갖고 싶다고 하더라도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가. 이게 성공적인 삶, 좋은 삶을 만들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심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닐까.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글을 한번 참고해 볼게요. 여름은 조용히 드넓은 마음으로 기다리는 인내심 강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옵니다. 여름이 상징하는 것은 뭐 성장, 성공, 이런 것을 의미하겠죠. 저는 그것을 날마다 배우고 있습니다. 괴로워하면서도 배우고 그 괴로움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인내야말로 전부입니다. 저도 마음이 조급할 때, 충동이 조절되지 않을 뭐 이럴 때 누구나 많잖아요. 그럴 때 항상 생각하는 글귀가 바로 이 릴케의 이 글귀예요. 인내야말로 전부입니다. 여름은 인내심 강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일은 모래시계처럼, 멀티태스킹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멀티태스킹은 우리 예전에 정리하는 뇌에서 살펴봤죠. 인간은 구조적으로 멀티태스킹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멀티태스킹이라고 여기는 것, 동시에 여러 일을 처리하는 것은 동시에 여러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런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책에서는 멀티태스킹을 누가 잘하는가, 일반적으로는 여성이 잘한다, 이렇게 인식되고 있다는데, 실제 많은 실험을 했을 경우에 멀티태스킹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하나씩 차례차례 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과, 퍼포먼스도 굉장히 나쁘게 되는 거야, 멀티태스킹 자체가.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은 우리가 늘 하는 그냥 익숙한 일 있잖아요. 스마트폰 보면서 밥 먹는 거라든가, 운전하면서 전화통화 한다거나, 이런 일상적인 일은 가능하지만 업무적으로 다가가는 일에 있어서는 멀티태스킹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시도하면 시간만 더 걸리고 그 결과는 더 좋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모래시계를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도 예전에 어떤 책에서 본 내용인데, 막 정신적 강박, 공황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이에게 어떤 이가 이제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모래시계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네.
한 번에 하나씩. 모래시계의 그 통로로 모든 모래가 한 번에 쏟아질 수는 없잖아요. 한 알갱이씩 내려오듯이 일이 많이 밀려있다 하더라도 그 리스트를 만들고 하나씩 차분히 해나가는 것, 그렇게 체크하고 또 차분히 해나가고. 그래도 할 수 없다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시간이 제한적인데 많은 일을 쌓아뒀다 하더라도 그걸 다 해치운다, 이런 거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로 인한 정신적 강박, 괴로움, 이런 것에 시달리지 말고 모래시계처럼 하나씩 처리한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참고해봤어요. 물론 중간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 몇 개는 제외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 한 번 보고 그치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를 이렇게 되뇌어보고 실제 삶에 적용하고, 근데 적용해도 또 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메모해둔 내용을 다시 한번 참고해보고 그렇게 상기하면서 적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독서가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이 아닐까. 이 책은 그런 적용에 있어서 좋은 내용들이 많은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